안녕하세요. 한 달 동안의 다양한 문화재 소식을 모아 핵심만 전달드리는 문화유산 채널 월간 문화재 뉴스의 아나운서 지훈입니다. 가정의 달 5월, 아이들과 함께한 문화재 행사가 정말 풍성했죠. 세종대왕릉에서는 어린이 농사직설 체험 행사가 열렸었고요. 국립무형유산원 얼쏘마루 대공연장에서는 어린이와 함께하는 가족 공연이 상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기념물센터에서는 아이들이 진짜 좋아할 만한 신규 프로그램도 새롭게 선보였는데요. 한번 가보실까요? 국내 유일한 자연유산 전문 전시관이었군요. 실감 체험관답게 다양한 체험들이 있네요. 단순히 전시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까지 하는 게 참 좋네요. 토종 공룡들을 만난다는 게 좋은데요? 실감체험관 고고는 한반도 자연유산을 다면 영상에서 관람 가능하고 백악기 한반도에서 살았던 공룡을 VR로 감상하실 수 있는 실감체험관입니다. 아이들은 게임하듯이 즐길 수 있겠네요. 용이라는 별명을 얻은 익룡입니다. 와, 요즘 아이들 부러워집니다. 공룡은 약 2억 3천 년 전 중생대 트라이 관람객분들 소감이 궁금해요. 쥐라기를 거치면서 고성은 저는 다녀오긴 했는데 아이들한테 한번 데려가고 싶었어요. 근데 코로나고 좀 거리도 멀고 하다 보는데 여기 대전 좀 가까운 곳에 이런 게 있어서 직접 제가 본 거를 아이는 VR로 체험하니까 이제 그런 점들이 더 좋고, 사실 뭐 공룡에 대해서 좀 더 호기심들이 좀 더 다가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와, 입체감이 정말 장난이 아닌데요.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살았던 공룡을 만나기가 어려웠는데요. 저희는 연구 자료를 토대로 3D로 구현한 콘텐츠를 친구들이 보면서 한반도에서 살았던 공룡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자연유산을 대형 화면에서 고화질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에 대해서 충분히 감상하고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잠시 체험해 보시죠. 저긴 꼭 가봐야겠네요. 교육 프로그램은 어떨까요?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교재들이 준비되어 있네요. 어머, 이게 움직이는 거였어요? 이 AR 앱과 여기 보이는 종이로 된 이 큐브를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공룡에 대한 사실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었던 공룡들의 모습들을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어린 친구들이 신기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상상했던 공룡의 모습을 이 AR 기계를 통해서 실제 자기와 한번 실제 공룡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즐거움도 있고, 이 공룡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기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쉽게 다가가는 것 같더라고요. 공룡 삽질해보기도 하고 공룡 발자국 찍어보기도 했는데 재밌었어요. 정말 대단한 인기를 끌만하네요. 실감 체험관 고고는 8월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정말 생생한 체험관이었죠. 최근엔 AR과 VR을 활용한 체험관들이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는데요.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도 지난 19일부터 수중 발굴조사 VR 체험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역시 다양한 체험들이 준비된 현장인데요. 저와 함께 궁으로 떠나보시죠. 올해 7회째를 맞이한 행사입니다. 와, 저도 한복 입고 갔었어야 했는데. 프로그램이 22개. 정말 다양하죠. 어떤 취지로 기획됐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궁중문화축전을 할 때는 이 궁궐에서 행사를 한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궁이 가지고 있는 장소성 그리고 우리의 역사를 가지고 예술적 표현으로 차분하게 사람들이 궁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사실 원합니다. 그래서 궁중문화축전을 통해서 우리 조선시대의 역사 그리고 궁궐문화 이런 전통 자산들을 잘 이해하시고 또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 타임머신 타는 기분이겠어요. 궁에서 힐링을? 신선한데요? 관람객들 반응도 궁금해지는데요. 너무 정말 좋고요. 잠시나마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움츠리고 했던 마음도 많이 풀리는 것 같고, 가정의 달이잖아요. 이런 걸 또 더불어서 딸과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문화축전 하는 거 모르고 그냥 왔는데 와서 보니까 평소랑 다른 분위기라서 신기하고요. 아이들하고 같이 더 재밌게 쉬어갈 수 있는 것 같아 좋습니다. 다른 행사도 궁금해서 들려볼 생각이에요. 각 궁의 개성을 살렸다는 게 포인트죠.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영혼을 부르는 소리. 임금님? 내가? 태실을 봉송하고 안태하는 과정을 봉안의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온 오프라인을 포함해 15만 명의 관람객들과 함께한 제7회 궁중문화축전. 올해 10월에도 개최 예정이니까요. 혹시라도 놓치신 분들 일정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다음 소식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국가등록문화재 20주년 기념 특별전이 개최됐거든요. 국가등록문화재가 뭐지? 뭘까? 하셨다면 지금 저와 함께 알아보러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이정수 학예연구사입니다. 문화재청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과 공동주최로 국가등록문화재 20주년 특별전 등록문화재 광화문에서 보다를 개최합니다. 장소는 서울 광화문에 있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고 4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진행합니다. 국가등록문화재 20주년을 기념하여 가까운 곳에 있어도 미처 알지 못했던 국가등록문화재의 존재를 알리고자 기획하였습니다. 저도 국가등록문화재 잘은 몰랐거든요. 새로운 문화를 만들려 했던 사람들의 지난한 노력과 열정에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도량형 처방전 조리서, 우리말 사전과 시, 한글 점자, 전국 방방곡곡의 건축물, 만화책과 영화가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지고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가등록문화재는 멸실 및 훼손의 위험에 처한 귀중한 근현대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2001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제도 도입 20주년을 맞이한 2021년 4월까지 901건의 국가등록문화재가 등록되어 보호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동산문화재 그리고 건조물 또는 부동산 문화재입니다. 먼저 동산문화재에는 산업, 생활, 문화예술, 종교 등 다양한 이 사진을 보니까 감이 딱 오네요. 두 번째, 건조물 또는 부동산 문화재는 건물과 다리, 저수지, 도로, 기념탑 등 시설물이 있습니다. 도입부에서는 등록문화재 전체 현황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본 전시 제1부부터 4부에서는 알매체계, 말과 글, 건축, 문화예술 등을 통해서 전시의 내용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도입부인 프롤로그에서는 국가등록문화재 901건이 12개의 화면을 통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등록 명칭으로 건축물을 형상화한 영상을 통해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정말 글자가 보이네요.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전통시대의 지식이 근대 문물을 수용하면서 새롭게 전승되고 변화된 양상을 보여줍니다. 길이, 무게, 부피를 측정하는 도량형이 국가 표준으로 통일된 모습, 그리고 서양의학의 도입과 전통 한의학의 변화 양상, 최초 국정미술교과서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통 요리법의 대중화에 기여한 조선 요리제법은 실물과 더불어 만드는 법을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영상으로 관람객들의 흥미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조리법까지 문화재가 됐군요. 조선말 큰사전 원고, 국어문법 원고, 문자 보급교재 등을 통해 우리 한국인의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된 성경과 불경을 비롯하여 항일 문화유산인 독립신문 상해판, 이육사 시인의 친필 원고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글 점자 훈맹정음과 이를 창안한 박두성 선생과 관련된 유물은 물론 점자로 이름을 찍어볼 수 있는 체험 공간도 마련하였습니다.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 등 8개의 건축물을 입체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게 꾸며봤습니다. 발걸음에 따라 외관과 내부를 보실 수 있고요. 전문가 인터뷰 음성까지 들을 수 있는 생생한 공간입니다. 임시정부청사로 사용되는 기간이요. 일장기를 달고 베를린 올림픽에 갔던 송기정 선수가 해방 후 태극기를 든 기수로서 참가한 48년 런던 올림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바우 영감 등 만화 4편과 세계 미인대회에서 입상했던 양단 아리랑 드레스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영화관 매표소에서는 티켓을 누르면 5편의 영화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잘 보존되어 있네요. 근현대 문화유산 소장자라면 누구나 기초 광역 지자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특별전을 통해
가까운 시대를 먼저 살아간 사람들이 남긴 귀중한 흔적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일상의 그 무엇이라도 50년 후의 미래 세대에게는 소중한 문화유산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며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현대 문화유산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이번 특별전은 7월 18일까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국가 등록 문화재는 꼭 필요할 것 같네요. 지난 27일에도 미래를 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문화재청이 주관한 문화재 행정 60년 미래 전략 토론회에서 미래 사회 변화에 따른 문화재 정책의 중장기 전략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과 함께 문화재청과 문화재 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문화재가 국민의 일상 속에서 함께 나누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재가 사회 경제적, 문화적으로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문화재청의 상징물인 문화유산 헌장을 재검토하여 자연유산을 포함하는 헌장으로 작년에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조직화로 발현될 때 문화재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같이 갈 수 있나 이런 부분이 있고요. 해저 유물 발견 시 사진만 찍고 물 거품만 남기시고 기억만을 간직한 채 시간만을 보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문화재 행정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좀 전근대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우리가 물려주는 것이 문화재 행정 60년 미래 전략 토론회는 9월까지 매달 1회씩 총 5회에 걸쳐 유튜브 라이브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욱 풍성한 문화재 뉴스로 찾아뵐게요. 이상으로 문화유산 채널 월간 문화재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